올해 들어 경상남도의 청년 취업 우수 정책인 기업 트랙을 통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사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제에서 열린 조선업 취업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대거 몰려 조선업종의 실직과 고용 한파를 실감케 했습니다. 창원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정비구역 2곳을 해제하고 나머지 21곳에 대해서는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 증가에 대비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두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금액에 큰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청년 취업이 고용 절벽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데요. 경남도의 청년 취업 정책인 기업 트랙은 지역 대학생을 지역 우수 기업으로 취업시켜서 호응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 기업 트랙을 통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태영 씨. 지역 대학을 졸업했지만 기업 트랙을 통해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거든요. 트랙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좋은 기업들, 저희가 모르는 기업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마련된 경남형 기업 트랙은 지역 대학생에겐 좋은 일자리를, 기업들에겐 맞춤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기업들도 입사 후 재교육 등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함으로써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주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 절감이 생기고요. 우수한 취업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 여러 상을 수상했고 해외 진출 기업 취업을 위한 해외 트랙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과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 트랙을 통한 취업자 수는 2015년 321명, 지난해 311명이었지만 올 들어선 아직 1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을 지역 우수기업 취업으로 연결하는 하이트랙도 사정은 마찬가지. 2015년 35명, 지난해 125명까지 채용 인원이 늘었는데 하반기 채용이 남았지만 올 들어 아직 30명에 불과합니다. 조선업 위기로 그 기업체에서 인원 채용하는 사항이 좀 줄어들었으며 9월 말 정도 되면 전년 목표보다 기업 트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면 취업자들이 제대로 계속 다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지만 사후 관리는 부족합니다. 홍준표 전임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홍 전 지사의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기업 트랙 등이 위축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조선 불황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거제에서 조선업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업종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고용 한파를 실감케 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게시판 앞에 모인 사람들이 꼼꼼히 구직 정보를 살핍니다. 현장 면접과 상담에는 긴장감도 흐릅니다. 정년과 희망퇴직, 회사 폐업 등 실직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조선소의 이른바 물량팀에 있던 29살 황기용 씨는 일감이 줄면서 최근 실직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보지만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550% 정도로 상여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각각으로 한 100% 주는 데도 있고 150% 주는 데도 있고 거진 최저시급으로. 대형 조선소에서 정년을 마친 숭령공 정태호 씨도 퇴직 후 5달 동안 마땅한 자리를 못 찾다 박람회에 왔습니다. 16개를 면허증을 가 있는데도 막상 일할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하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선업 고용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조선업종 종사자는 지난해 1월부터 꾸준히 감소해 3월 현재 약 3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때문에 해외 구직에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100명 이상을 만약에 한국인이 같이 채용이 되면은 같이 해가지고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냐. 65개 업체가 참여해 700여 명을 뽑는 조선업 채용 박람회에 4천여 명이 몰린 것이 극심한 실업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화는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 자리가 나면은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최근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선수주 훈풍이 고용 한파를 녹일 수 있기를 구직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가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마을 2곳을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위주의 재개발 정책 대신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정비하는 재생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대성 기자입니다. 낡은 주택 외벽에 실금이가 있고 페인트 칠도 벗겨져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마을입니다. 이게 또 소리가 들어야 아파트 지어봐야 표지가 없는데 안 하지. 창원시가 지난해 3곳에 이어 올해도 마을 2곳을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적은 데다 개발이 성공하리란 보장도 낮기 때문입니다. 빈 땅이라는 데는 전부 다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짓는 가구 수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분양 사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창원시는 나머지 21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더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지역을 재생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러던 방법이 가장 주민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생활 편의 또는 기타 생활 인프라 시설,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재개발이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가치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학교 용지 매입비를 두고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2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1,500억 원대의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경상남도에 요구한 학교 용지 매입비와 학교 증축비 등은 1,548억 원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함으로 해서 거기 이제 일선 학교 현장에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비로 나가야 될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미지급한 학교 용지 매입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며 1년 넘게 시간을 끌더니 내부적으로 미지급한 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청구한 거하고 저희들이 서류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해본 결과 많은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 증축비는 꼭 지급해야 하는 돈이 아니고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이전 부담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상남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법제처의 해석은 다릅니다. 경상남도는 증축비도 지급해야 하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으로 지급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8개 시도에서 학교용지 매입비로 분쟁이 있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경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합의를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에 조회하는 학교 용지 매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두고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66억 원을 들여서 중앙지하도 상가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하지만 점포 낙찰자들이 무더기로 입점을 포기하면서 정식 개장일도 미뤄진 데다 또 3분의 1은 빈 상태로 개장할 처지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기존 상가 점포를 모두 뜯어내고 새로 만든 진주시 중앙지하도 상가. 다음 달 8일 개장식을 앞두고 점포마다 실내 장식 공사가 한창이지만 곳곳에 텅 빈 곳도 많습니다. 일찍 문을 연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염려하시는 거는 어찌됐든 상인들이 빨리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같이 개장을 해가지고 장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함께 조성된 청년몰 입점 상인들도 입장은 마찬가지.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빈 점포는 전체 114곳 가운데 3분의 1 수준. 지난해 말 입찰을 받은 상인들의 계약 포기가 속출하면서 5월로 예정됐던 개장도 늦춰졌습니다.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가격이 1년에 납부해야 될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아마 높은 가격에 응찰한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포기를. 거듭되는 유찰로 감정평가액의 최고 2~3배에 달했던 낙찰 금액은 최근 1.2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주시는 6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이렇게 유찰된 점포가 32개나 남아 개장을 앞둔 다음 달 1일 또 추가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도심 상권과 일자리를 위한 애초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감추린 소식입니다. 성동조선해양노동조합이 오늘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수금 환급 보증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성동조선 노조는 11만 5천 톤급 원유 운반선 7척을 계약했지만 다음 달까지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이 안 되면 계약이 무산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이면 일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수주에 회사의 사활이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 도민안전다짐대회가 오늘 경남도청 잔디광장에서 도민과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지진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안전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안전다짐대회는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